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 의지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휴진 찬반 설문을 실시한 결과 59%가 참여해 78.5%가 찬성 의사를 모여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병원 측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할 계획이고 교수 개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도내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여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휴진 개원이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겨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사냥이 1,000마리 넘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사냥은 1,022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환경부가 추정하는 국내 서식 사냥 수는 2,000마리 안팎으로 절반 가까이가 죽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울타리 인근에서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돼 사냥이 울타리에 가로막혀 먹이를 구하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4연승에 성공한 강원FC가 리그 후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은 선두와 승점 차이가 석점에 불과한데요.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후반기 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몸을 좌우로 빠르게 흔든 뒤 골문을 향해 공을 띄웁니다. 곧이어 문전에 쇄도하는 선수가 왼발로 공을 가볍게 밀어찹니다. 리그 4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강원FC가 최근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올 시즌 강원FC는 리그 반환점을 앞두고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8승 4무 4패의 성적을 거뒀는데 리그 선두와 승점 차이는 3점뿐입니다. 날카로워진 공격력이 높은 성적을 견인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8점으로 울산 HDFC의 1.94점에 이어 리그 2위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이상원은 8골, 용병 야구는 7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찬스가 왔을 때 잘 살림으로써 리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 만 17살 10개월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고등학생 양민혁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빠른 스피드와 거친 몸싸움도 이겨내는 체력으로 벌써 4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워낙 형들이 또 잘 챙겨주시고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정말 대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운동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강원FC는 후반기 성적에 따라 팀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그 3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의 코리아컵 우승을 노려도 됩니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경기로 강원FC는 오늘 19일 FC서울과 코리아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윤정환 감독은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해왔던 리듬을 좀 더 살려서 좀 위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FC의 후반기 리그 경기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상위권 경쟁자인 수원FC와 춘천홈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후 22일부터 강원은 이곳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남은 홈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기능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기능장연합회에서 고성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재능 나눔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미래 직업의 꿈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업복과 보안경, 장갑까지 꼼꼼하게 갖춘 아이들이 표면 처리 기능 체험에 나섰습니다. 은반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약품 처리 등 도금 작업을 하면 금색으로 반짝입니다. 제과 기능장과 함께하는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하고 미용 분야를 희망한 아이들은 아기자기한 작품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평소에 미술에도 관심이 있고 페이스 페인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해봤는데 선생님들 말씀 듣고 더 관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산업 분야별 기능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기능장연합회가 고성군을 찾아 중학생을 위한 진로 직업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미용과 제과, 전기, 배관, 건축시공, 표면 처리 등 6개 기능장협회가 재능 기부에 참여했는데 전문 강사들이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에게도 그 직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서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국기능장연합회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 있는 기능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능 나눔을 위해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플러스 응용력까지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그려내서 이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본인들이 조금 더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찾아가는 진로 체험 행사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과 전공에 다가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박과 멜론 같은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해충에 감염됐는지 3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도입돼 농사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애플 수박입니다. 일부 잎이 둥그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이 초세가 약한 상태에서 수박을 달아놓으니까 영양분이 수박으로 가서. 하지만 단순 생육 부진이 아닌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수년 전부터 농업 현장에선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파리를 으깨 추출한 진액을 키트에 떨어뜨렸더니 몇 분 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음성 반응이 나옵니다. 병해충이나 저희가 모르는 바이러스 같은 거 있을 때나 그때 키트로 하면은 오히려 어떤 병인지 그다음에 어떤 바이러스인지 딱 나오니까요. 그게 좋죠.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주로 수박, 멜론 같은 박과 작물과 토마토 같은 가지 작물에 이용됩니다. 이런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매개충에 의해 옮겨집니다. 특히 밀폐된 시설 하우스에선 번식이 쉽고 또 옆 하우스로도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전국의 멜론 농가에 피해를 입혔던 황화 바이러스의 경우 매개충이 진딧물인 걸 알지 못해 초기 방제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절반 이상이 밭을 갈아엎었던 진천에선 이후 한 해 평균 100여 건의 키트 검사가 현장에서 무료로 이뤄져 초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리장애인지 바이러스인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키트를 사용해서 조기에 진단을 했을 때 이제 두 줄이 뜨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95% 정도로 현재까지 국내에선 13개 작물 22개의 진단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다만 외국산보다 가격이 비싸 더 넓은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강릉시가 남부권 수영장의 건축 설계 당선작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강릉시는 건축 공모에 제출받은 설계도 13개를 심사한 결과 아키라인과 이앤문 건축사 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권 수영장은 강릉시와 강원도 교육청이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노암초 제2운동장 부지에 2026년 6월에 건립할 예정으로 수영장 규모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에 25m 길이 8개 레인이 들어섭니다. 감사원이 동해시가 허가한 불법 건축물 합법화와 관련해 관련자 비위 내용 등을 통보했습니다. 동해시의 전 허가 과장은 2019년 쌍용 CNE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과 관련해 소하천과 200m 이내에 위치해 허가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해당 업체의 주민 지원 등의 상생발전 방안 이행 등을 고려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건축 허가 사항이 확인된 가운데 이미 퇴직한 해당 과장 관련 비위 사실을 동해시에 통보해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해당 과장은 반성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낮 12시 33분쯤 태백시 동점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투입해 주불 잡기에 나서 오후 6시 25분쯤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구규림 2.4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용접 과정에서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으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해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첫 행사로 실향민들의 정착촌인 청호동 아바이마을 망향공원에서 합동 망향제가 열렸으며 내일은 함상 위령제가 이어집니다. 축제 주 행사장인 엑스포 잔디광장에는 고향의 노래, 속초의 음식, 우리의 바람을 주제로 다양한 역사 문화, 먹거리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전국 이북 속초 사투리 경연대회, 실향민 문화예술 한마당 등도 이어집니다.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는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열려 올해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클래식계 거장들이 잇따라 강릉을 찾아 공연을 펼칩니다. 건반 위의 시인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오는 16일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 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열고 라벨과 리스트의 곡을 연주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